팟캐스트 여기 듣보는 광고를 환영합니다. 광고 문의는 영어로 팟캐스트 ygdb@g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듣보는 애플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여기 듣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영화 엄마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생 전에 영화를 보고 오시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어요. 녹음 날짜인 5월 28일 기준 엄마는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순희 씨 대사도 한국 엄마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야 이 대사를 치는데 어느 한국 엄마가 딸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이게 한국 엄마가 관계로 딸을 괴롭힐 때는 꼭 뭐 피는 불보다 진하다.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야 된다. 가족이니까 네가 용서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거랑 너 같은 딸 낳아봐. 맞아. 저주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심지어 순희 씨는 딸 몸에 수연이 몸에 비니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포는 한국 공포는 아니다 이 생각이 들고 감독이 인터뷰에서 본인 어머니랑 사이가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한국 가족의 공포가 뭔지 포인트를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네,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진짜 저는 수현이 아들이었어도 순이의 영혼이 수연을 괴롭혔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를 떠나서 죽어서도 모시지 않으려는 수연이 마치 벌을 받는 듯이 그려지잖아요. 미국으로 이민 가서도 가족 부양 노동은 녀석의 몫으로만 그려지는 것 같고 엄마 안 모셔? 수연 이 못된 것 벌 받아 하는 이런 아들한테도 가스라이팅을 했을까 마냥 같은 맥락으로 크리스가 아들이었어도 수연이 자식을 넘어 인생의 동반자로 대했을까. 어쨌든 모든 장면이 딸이라서 좀 저런 장면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싶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진짜 생각 못했어요. 정말 수현이 아들이었으면 순희 씨가 절절 맺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뭐 자신을 모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아동 학대까지 그렇게 심하게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모녀 간의 관계가 호러가 되는 건가? 이 잘못된 애착 관계로 인해서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아들이었으면은 아동 학대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해주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수현과 크리스의 관계에서. 네. 닌텐도 사주고. 아니 근데 이거 영화를 안 보고 듣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 영화 안에서 수연이 전기나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엄마한테 옛날에 전기로 통해서 학대를 받은 기억 때문에 그래서 못 쓴다는 얘기 그 설명을 넣고 싶었어요. 수연한테는 트라우마죠. 전기 자체가. 그렇죠. 서양과 동양은 모녀지간 간에 대한 정서가 달라서 한국의 모녀 정서가 기괴하고 특이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 봤을 때 그 기괴 특이한 철륜이 공포영화의 소재로서 딱이다 느낀 것 같고 가끔 현실의 모녀 관계는 공포영화 같다고 느끼기도 해요.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수연이네가 양봉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마더후드에 대한 거랑 관련이 있다고. 벌들이 만드는 꿀의 달콤함이랑 양봉과 벌 자체가 주는 두려움이 마더후드를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그 마더후드의 이중성을 그려내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인터뷰를 읽었을 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 영화가 조사하면 할수록 고민하면 할수록 너무 난해해져요. 그냥 뇌를 조금 꺼내놓고 봐야 단순하게 봐야 흡수가 되네 이런 느낌인데 가볍게 지나가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난해하고 이상해. 그렇지. 아니 그냥 소재로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거를 정말로 뭔가 딥한 의미가 있고 이게 이래서 나온 거고 이 소재가 꼭 필요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지. 그냥 나올 수도 있잖아. 별로 안 중요한 맥락에서 엄청 힘을 쓰는 것 같고 중요한 맥락에서는 조사를 안 해서 힘을 빼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 진짜 어이없다. 그 벌 처음 키우게 된 거는 그냥 저는 크리스가 뭔가 키우고 싶어하고 어린이들은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뭔가 자기도 무언가를 가꾸고 키울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기도 하니까 그래서 병아리 키우는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병아리도 그렇고 벌도 그렇고 뭔가 되게 흐지부지 사라진 소재처럼 느껴져. 그래요. 그 양봉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크리스였잖아요. 그래서 감독 의도가 보려고 하면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막 수연이가 원래는 벌을 무서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로 인해서 양봉업 시작하게 되고 일상은 평온해지고
그랬는데 엄마 유골함이 도착을 하면서 다시 벌이 공포 요소로 변하는 거를 보면은 이게 마더후드에 대한 수연이의 입장이 대변됐나 싶기는 해요. 그치만 영화가 전체적으로 이상하니까 이것도 그냥 같이 이상해. 그죠. 순이가 수연이한테 집착하고 불행이 시작된 계기는 이민이었잖아요. 한국에선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였던 엄마가 남편 따라 언어도 모르는 땅에 와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수연한테 집착하게 됐죠. 사실 이민이 아니어도 그 결혼이나 출산과 동시에 커리어가 단절되는 경우는 한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긴 하잖아요. 그래도 이민은 언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같이 고립이 되니까 단절 상태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할미탈에 나왔던 게 나름 빌드업을 시도한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신경 쓰였어요. 이게 할미탈이 원래는 가부장 사회에서 핍박받는 인물을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할미탈은 이제 방뇨를 하거나 아니면 되게 일탈적인 인물로 그려진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이 영화가 너무 나무위키 긁어다 만든 레포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동학대가 좀 가볍게 그려진 기분이라 그거가 좀 별로였어요. 그냥 뭐 수연이가 엄마를 싫어하는 이유, 전기를 무서워하는 이유, 이어서는 뭐 수연이와 크리시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계기, 엔딩을 제사신으로 내기 위한 장치, 이 정도 비중이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나열하면은 중요한 요소 같은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냥 장치로만 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범죄나 사회 문제가 작가가 보고 싶은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장치로 쓰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게으르고 폭력적이죠. 심지어 씬도 계속 같은 거 돌렸어요. 그 전기 고문하는 장면. 맞아. 진짜 좀 불성실한 부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영화가 공포 장르가 아니었으면 오히려 괜찮은 영화가 됐을 것 같은 거예요. 애초에 감독이 공포 장르를 선택한 건 맞았을까? 이 생각도 드는 게 프로듀서가 공포영화 만든 적이 있는 남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영화가 소니 제작사와의 사장과 얽혀서 이 뭔가 네임밸류를 불리려고 그 남감독을 붙여오고 그러면서 공포 장르가 된 건 아닐까 이런 궁예까지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아이리스 K 심 감독은 약간 바지 감독처럼 올라온 걸까? 바지 사장 같은 개념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뭔가 여성 한국계 뭔가가 필요하니까 데리고 온 걸까? 맞아요. 이러면 또 너무 무시하는 걸까?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그치만 너무 영화가 이상하니까 그쵸.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게 돼. 우리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렇죠. 주요 인물 외에 조연들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그래도 좀 비중이 있었던 건 크리스랑 친구가 된 리버랑 수연이네랑 알고 지내는 데니였죠. 저는 그 리버가 크리스의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낀 건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첫눈에 반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거면은 카메라라도 좀 그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나? 좀 맥락이 너무 없는 선의의 구원자처럼 등장했다고 느꼈어요. 아니 근데 희정님 그렇게 생각하신 거 치고는 영화 끝나고 나오자마자 막 활짝 웃으면서 너무 멋있게 나오지 않았어요? 막 이랬잖아요. 아, 제가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큰 차 끌고 부앙 해가지고 야타. 뒤에서 이렇게 동기 부여해주고 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툭툭 쳐주고. 근데 리버가 좀 넷플릭스 재질인 캐릭터긴 해요. 맞아요. 저도 리버가 왜 크리스한테 넌 특별해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영화로 보는 나도 크리스의 매력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 그쵸. 저는 리버가 어떤 맥락에서 멋있다고 하는지 살짝 알 것 같아요. 그 도시 애들이 일본 감성의 모리걸 숲속에는 모리거리래. 모리걸이란 그 패션 장르가 있거든요. 그 숲속에 있고 뭐 니트 두꺼운 거 있고 머리 히피펌인 여자 아이. 좀 리버가 도시에서 왔으니까 그런 이미지를 동경해서 저렇게 말을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긴 프레클이 멋있다고 죽은 게 좋다고 네, 하니까. 아, 그리고 그 리버의 삼촌? 삼촌 맞죠, 데니가? 맞아요. 네. 데니가 10대 딸과 단둘이 사는 수현의 유일한 타인이잖아요. 근데 백인 남성이란 말이죠. 이걸 보면서 또 이렇게
뻗어나가는 생각은 미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시아 여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헤테로섹슈얼인 백인 중상층 남성과 좋은 관계를 쌓아야만 한다는 교훈이 있는 걸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 백인 남자가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초반에 데니가 나왔을 때 막 이제 수연한테 만나기 전에 자기 차에 핸드폰도 끄고 그리고 그때 너무 긴장돼가지고 이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마와 딸만 살고 있는 여기 농장에 그러면서 왜 수연이 말도 안 했는데 꿀을 인터넷에 왜 올려? 인터넷에 올렸다면서 왜 핸드폰 차에 두고 가? 약간 이러고 있었어요. 약간 고어 영화나 스릴러 영화 때 이런 등장하는 사람이 사고를 치잖아요. 살인을 한다든지. 네, 아니었고 저는 좀 이 데니가 인터넷에서 이 꿀이 잘 팔린다고 해서 꿀을 가져가 놓고 자기가 꿀꺽하고 인터넷에서 팔린 것도 돈도 다 자기가 가는 그런 악역일 줄 알았어요. 인터넷 안 되는 이제 모녀를 등쳐먹는. 근데 이거는 좀 한국인이라서 느끼는 공포 같아요. 한국은 워낙 시골에서 범죄 많이 일어나고 텃세도 심하잖아요. 그런 미디어 내용도 많고. 음. 근데 대체적으로 스토리 전개는 클리셰가 엄청 심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혹시 다음에 크리스가 수연이한테 비치라고 하려나?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는데 맞아, 그대로 맞아.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구나 이러고 이것도 나름 즐길 수 있다면 즐길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하긴 저는 그 수연이가 크리스한테 계속 불러줬던 콧노래 있잖아요. 그게 설마 박순희 씨 자기 오르골 소리 아니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마지막쯤에 오르골 탁 여는 순간 수연이가 흥얼거리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위한 요소며 말하고 싶은 게 뭐지? 마더후드의 이중성? 엄마가 너무 밉고 무서운 동시에 엄마의 뮤직박스 노래를 아직까지 흥얼거리는 수연의 어쩌고? 뭐지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 이 노래가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노래도 아닌 게 너무 맞아. 맹했어요. 이게 뭐지? 그때 우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섬그늘에 같은 거였으면 좀 무서울 수 있었을 맞아. 것 같고 아니면은 정말 다들 알고 있는 노래 뭐 아리랑이었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정말 생뚱맞게 처음 듣는 콧노래를 이거를 다시 뮤직박스에서 듣는데 이걸 알아차리는 것도 정말 대단한 능력이지 않을까? 이게 싱크가 안 되던데요? 좀 엄마가 준 오리골에서 나는 소리랑 그거 처음 콧노래랑 그 자기 오르골부터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똑같으나 보자. 이랬어가지고 좀 노리고 있었구나. 영화 내용도 내용이지만 연출이 좀 과했어요. 사운드도 투머치고 화면 톤 변화도 좀 이상하고. 맞아요. 톤 변화를 좀 유심히 봤거든요. 공포 영화에서 톤이 진짜 중요한데 이 영화는 톤 보정할 때 디테일을 안 살려서 몰입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날씨가 맑다가 흐려지면은 나무 같은 데 보면 쨍하던 나무 그림자가 옅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디테일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아니면은 촬영 날짜가 너무 짧았던 건지 그냥 색감만 바꾸니까 후보정 티가 확 나는 거예요. 톤은 흐린 날씨가 됐는데 나무의 그림자는 여전히 쨍쨍해서 동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너무 예리하세요. 멋있다. 부이하네. 우리가 준비했던 이야기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다들 이 영화가 어땠는지 총평을 말씀해 주세요. 희정 씨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이게 공포 영화잖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웃깁니다. 무서울 수 있을 소재였는데 너무 코믹하게 웃겨서 좀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이 창작자가 정말 동북아시아의 정서를 모르는구나. 이 환경이 사람의 정서를 만드는구나. 그거를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맴도는 건 너와 나는 한 몸이야. 막 이런 대사들. 도대체 어떤 관계와 어떤 상황에서 나오면 이 대사가 무서울까. 이게 너무 이상한 대사잖아요. 영어권에서 과연 무서운 대사일까? 이게 미쳐 돌아버린 한국인 모친이 저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해가 심한 거죠. 이게 창작자라면 리서치와 스터디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해솔 씨는 어땠어요? 우리가 시즌 1 때부터 당사자성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아무리 자기가 발을 걸치고 있어도 깊게 자문을 구하지를 않으면 관객이 납득이 안 되는 작품이 나오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섭다면 무서운 거예요. 창작할 때 주의하지면 안 되겠다 이런 반면교사가 돼줘가지고 그리고 다들 이 영화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동시에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엄마는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연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전 영화가 한국 문화를 담긴 했지만 고증은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한국인 타깃보다는 오리엔탈스러운 외적인 거에서 매력을 느끼는 서양인을 타깃으로 한 영화구나 싶고, 근데 저 아까 계속 녹음을 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 이 영화 자체가 좋은 감정이 있는 존재가 돌변할 때 느끼는 공포감을 사용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엄마라는 존재도 저희가 원래는 보호, 모성애 이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 존재가 원한이 있는 영혼으로 다가왔을 때 느끼는 수연의 불안감이나 수연이 크리시한테 줬던 애정이 갑자기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저주로 바뀌게 되는 이 과정에서 크리시가 느꼈을 공포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두 모녀가 양봉으로 돈을 버는데 이 양봉 자체가 이제 돈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잖아요. 마지막에 이 양봉했던 벌들이 수현이 방에 혼자 있을 때 창문으로 보여들 때 주는 그 공포감? 이 영화가 말하려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원님은 오늘 저희 녹음할 때 옆에 앉아서 우리 녹음하는 거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정원님의 의견도 궁금해져요. 정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엄마 이 영화가 한국의 무서움을 보여주겠어 하면서 무서운 요소들을 다 때려 넣었지만 어느 하나 완전히 무서운 거는 없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적나라하네요. 칼 같다. 목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외국인 평점도 별로던데 그 산드라 오가 구미호가 돼서 제사상을 차리는 SF 영화면 더 신박할 뻔했어요. 그랬으면 저 녹음 안 했을 것 같아요. 싫어. 그래도 좋았던 부분도 우리 다들 있었잖아요. 저 산드라오가 육체 노동하는 장면 너무 좋았어요. 그 톱질하는 장면. 맞아요. 팔뚝 막 맞아, 맞아. 근데 그거 누가 얘기했더라? 무슨 모자 냄새 맡는 거 징그럽다고 한 사람 있지 않아? 제가 바로 그 뒤에 그 장면이 나서 좀 별로긴 했지만 그 앞에까지는 참 좋았다. 그리고 그 부분이 그때 정원님이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킬링 이브 생각난다고? 제가 말했어요. 네. 연진님이었구나. 응. 근데 확실히 희정님 말 들어보니까 그 장면이 되게 좋네요. 톱질 자기가 하는데 옆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뭐 옆에서 고사리도 안 놓고 고나리도 고나리. 안 놓고 저러니까 살아남았지 저 시골에서 약간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 뭐야? 지은님 총평은 그 끝이에요? 네. 뭐야? 그렇구나. 다 쓰라고 해서 썼어. 어이없어 진짜. 하긴 잠들었었지. 몰라. 나는 모르겠어. 사실 녹음 시작하기 전엔 좋았던 컨텐츠만 소개하기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듣보는 월메이드 컨텐츠만 소개하려는 팟캐스트가 아니고 여성 창작자와 그들의 여성 서사 자체에 대한 이야기에 더 초점이 맞춰 있기도 하니까요. 여기 듣보가 다음 회차에서는 또 어떤 컨텐츠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게 될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그럼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인데요. 오랜만에 모인 녹음 다들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역시 사람은 씹고 뜯어야죠. 친하가 좀 친해진다. 이미 친하지만 싫은 걸 말할 때 더 즐겁다. 그렇지. 네. 씹는 재미가 있었다. 네. 저희 항상 좋아하는 콘텐츠만 소개했는데 오늘 거의 처음으로 안 좋았던 콘텐츠 얘기했잖아요. 아니 좋았어. 좋았는데 그게 왜 좋았냐면 싫으니까 좋은 거였잖아요. 씹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맛보고 즐기고. 그럼 낼까요? 뭐 아쉬워. 그러면 아쉬운가 봐. 그래요? 소리 그러면 아쉬움 더 얘기해요. 근데 저 옛날에는 팟캐스트 이거 여기 듣고 처음 녹음할 때는 너무 긴장해서 겨드랑이에 땀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땀이 안 나요. 좋다. 정말 너무 불편했는데 땀 때문에 너무 좋네요. 관록이 느껴진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연진님이 오늘 되게 적극적으로 막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걸 말하니까요. 연진님이 못 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쵸. 이 얘기를 꼭 같이 해야 되는데. 맞아요. 와서 너무 좋아요. 오기 그러니까 잘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네. 함께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녹음에 대한 정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네. 말만 해주셨어요. 그리고 뭔가 이거 듣게 되면 영화를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럼 성공인데? 대성공이겠는데? 낚여주세요. 이 재밌는 걸 다 같이 봐야 돼요. 맞아. 진짜.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밈 덩어리. 네. 요태까지 나 미행한 거야? 뭐였지? 자넬 장미신 백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저 이거 고등학생 때 진짜 잘한다. 친구랑 맨날 반복했어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화장실만 들어가면은 갑자기 친구가 페이퍼 타올이 여기 있네. 시작해. 이거 저희 세대 때 진짜 유행했어요. 학창 시절에. 맞아. 진짜 웃겼는데. 그 네. 페이퍼 타월이 되게 뮤직박스처럼 느껴진다. 오, 진짜. 그러네. 그러네요. 네. 휴. 재밌네요. 여기 듣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듣보 다음 회차에서는 다큐멘터리 피해의 영대기를 보고 여성의 생리 현상과 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청취자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듣보였습니다. 와, 또 만나요. 여기 듣보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MC 오지은, 진행 총괄과 스크립트 박혜솔. 사운드 편집 황현진. 영상 편집 정원. 홍보의 최희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